절대값 A-인데 A 0 집어넣으면 2잖아. 봐봐. 왜? 아 그렇네. 그러니까 밑이 0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거잖아. 어? 이거잖아. 아야 0 빼면 안 되지. 1 쓰면 되잖아. 0.10이면 0 쓰는 거 아니야? 다른 거 걔가 지금 틱톡 하나 올리고 있다. 아니 그 진짜 틀리지. 왜 0이 왜 돼? 0이 왜 돼? 빠지지 그냥 넣어봐. 너 씨발 넣어봐. 자, 조용히 앉아. 그러면 3이야. 자, 앉아. 나문 좋게 맞았어. 아나 시기. 자, 조용. 없다. 자, 봐봐. 뭐하든 열심히 줘. 자, 영어 안 셌어. 자,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자, 잘 보세요.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좀 하시는 분들은 2개 이내를 틀려야 되고, 열심히 했던 분들은 5개까지는 내가 볼 때는 괜찮아. 근데 그 이상 틀린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냥. 틀리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다 조용히 해. 봐. 내가 너네 다 알잖아. 맞지? 니네 여기서 내가 볼 때는 못 따라가고 멍청하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알겠니? 내가 가르치면서 아, 이 새끼 진짜 존나 빠가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니네한테는 없어. 선생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누구는 가르치다 보면은 이렇게 뒤집어. 아니 진짜로 선생님도 잘 봐. 선생님도 누구를 가르치다 보면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 진짜 좀 막막할 때가 있거든. 도대체 얘한테 뭘 해야 되지? 이런 막막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너네는 아무도 없어 개인적으로. 그런데 틀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100% 노력 부족이야. 100% 니네가 안 하고 스스로가 알 거예요. 스스로가. 자 보세요. 자, 첫 페이지 질문. 자, 첫 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깨요. 어이씨. 잘한다. 자, 언니. 네. 자, 넘기세요. 자, 두 번째 페이지. 10번, 11번. 11번 좀 개많이 했는데. 자, 10번, 11번 그 전에. 언니. 예. 자, 잘 봐. 맞추신 분들도 그냥 우겨서 맞추는 게 아니고 논리대로 풀어야 돼, 영아. 아 진짜 제대로 했어요. 아니, 조용히 하라고. 자, 보세요. 자, 논리를 이용하세요. 잘 봐. y는 a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5. 네. 자, 잘 봐. 자, 봐. 좀 봐라. 자, 이런 문제에서, 자, 잘 봐. 이런 문제에서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거랑 같은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fx가 a의 x제곱이라 나와 있고, g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똑같은 문제가 f의 gx에 대한 걸 물어볼 수도 있고 g의 fx에 대한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세영아 그냥 봐. 응? 세영한테 질문해. 자, 문제 유형이 2가지다. 지수함수하고 2차 함수하고는 이런 식으로 엮을 수 있어. 얘가 1차 함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fgx하고 gfx하고는 완전 문제 푸는 방식 자체가 달라. 얘 같은 경우는 바로 gx 자체를 x에 집어넣는 거다 보니까 지금 이 10번 유형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풀고자 하는 10번이 바로 이런 형태야. 지수 자리에 2차 식이 합성된 경우. 되니? 자, 그러면은 이런 합성함수 문제 풀려고 그러면은 이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런데 지합성 f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정확하게 fx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그때는 a의 x의 제곱 더하기 6 곱하기 ax 마이너스 5 이런 형태에 대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이 모양하고 생긴 건 비슷해도 푸는 해법 자체가 달라. 됐지? 자, 이 10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푸시냐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5에 대한 것을 t라고 취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니네가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x에 대한 혹시 범위가 주어져 있지는 않은지, x에 대한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은지 확인해. 왜냐면
그 x의 범위를 통해서 t의 범위를 뽑아내고자 하는 게 내 1차적인 목표예요. 그런데 x에 대한 범위가 없어. 없으면 실수입니다. 실수 전체.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없죠? 맞니? 그죠? 그럼 나는 이 함수를 그릴 거야. 자, 항상 논리대로 풀어. 논리대로. 이 함수를 그릴 겁니다. x가 되고 y축에 t축이 오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의 x-3의 제곱 플러스 4가 되겠지. 3,4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생기는 그런 함수일 거 아니야. 맞니?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t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는 4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게 되는 거야. 됐니?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최대값이 81이래. 최대값이 81. 오? 맞나? 네. 쏘리. 뭐야, 왜 노란색으로 두 개 찍었지?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a의 t제곱을 내가 그리고자 하는 거잖아. 내가 쟤를 t라고 취향하셨으니까. 근데 이 지수함수에서 미시 뭐라고 나와 있어? 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t축일 거 아니야. 니네가 보안. 됐니? 그럼 여기가 y가 되고 t에 대한 함수를 따지고자 하는 거니까 그럼 4는 여기가 아닌단 말이야. 정확하게. 됐니? 그럼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정의역은 이쪽 방향이야. 그럼 당연히 최대값은 a의 4제곱이 되는 거죠. 그것이 81이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a는 3이 나온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간다는 거야. 됐니? 그럼 이 밑에 문제 같은 건 뭐야? 합성의 방향이 한번 바뀐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다? a의 x제곱을 t라고 놓으시고 t가 0보다 크다라고 놔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구하세요에 대한 문제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형태에 대한 문제였죠. 정확하게 수리가 같아도 물어볼 수 있는 유형 자체가 두 가지인 거야. 그래서 합성의 방향을 잘 봐.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풀어야 돼. 그냥 때려 박아서 대입해가지고 막 우겨 넣어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 다음 11번. 자, 양수 xyz에 대해서 자, 솔직하게 그냥 그만하고 싶어, 이 유형. 자, 27의 x제곱이 8의 y제곱이 그만하고 싶은데 이게 학교 시험에 꼭 한 문제씩 나오는 유형이야. 알겠지? 왜냐면 지수로고 둘 다 풀 수 있거든. 이 한 문제로서 지수로 물어볼 수도 있고 로그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야 되는 거기도 해.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럼 이렇게 3개 나오면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는 K 노우라고 했어. 는 K. 왜냐면 27의 x제곱이 8y제곱이 cz제곱이랑 같은데 그게 뭐로 같은지가 안 나와 있잖아. 이거랑 비슷한 유형이 뭐가 있었지? 뭐 예를 들어 2의 x제곱이 3 뭐 4의 y제곱이 뭐 5 그래놓고 뭐 두 개 물어보면 얘네는 실제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엮어가지고 막 하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이렇게 3개짜리가 나오면 그게 뭐로 같은지가 모르니까 는 K로 놓으라 그랬어. 됐니?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x분의 3이 y분의 2에다가 z분의 3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잘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x, y, z는 원래 거의 지수에 있는 거란 말이야. 지수. 그럼 지수에 있는 걸로 이 연산을 만드시면 돼. 자, 어떻게 만드는지 보세요. 27의 x제곱이 k일 거 아니야. 아니?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3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일단 27 자체가 k의 x분의 1제곱이라고. 마치 지수 이 방정식 등식 입장에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면 지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냥 좌변우변에 우리가 얘를 이렇게 넘겨주듯이 이항하듯이 해줘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 이항의 원리 자체는 똑같은 x분의 1제곱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 마치 넘어가서 이항하는 것처럼 해줘도 된다고. 됐니? 됐죠? 자, 그런데 k의
근데 27 자체가 3의 세제곱이잖아. 맞아? 근데 내가 3의 세제곱 x분의 1승이잖아. 근데 내가 필요한 건 x분의 3승이라고. 맞지? 그럼 좌변 우변에 뭐 하고 싶어? 세제곱을 해놓자 이 말이야. 그럼 3의 세제곱에 다시 세제곱 붙으면 3 곱하기 3이 돼서 9가 돼. 그것이 k의 x분의 3이 되겠지. 됐습니까?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빠르게 모양을 만들어 볼게. 잘 봐. 8의 y제곱이 k니까 2의 세제곱 자체가 k의 y분의 1승이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건 y분의 2야. y분의 2. y분의 2니까 2의 여기에 제곱을 곱하시면은 2의 6제곱이 k의 y분의 2승이야. 자, 역시 마찬가지로 c의 z제곱이 k니까 c 맞아? 오케이. c 찾는 거네. c 찾는 거. 자, 그러면은 c 자체가 k의 z분의 1승.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건 z분의 3제곱이니까 여기서 c의 세제곱이 k의 z분의 3제곱인 거야. 자,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k의 z분의 3제곱 만들어졌고요. k의 y분의 2제곱 만들어졌고요. k의 x분의 세제곱 만들어졌어. 그런데 이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수니까 얘네 두 개를 곱하면 될 거 아니야. 얘네들을 곱하시면 2의 6제곱에다가 c의 세제곱이 k의 y분의 2승 더하기 z분의 3승이 나오는데 그것이 k의 x분의 3이랑 같은 거니까 이게 3의 9제곱. 왜 다 노란색이야? 아니, 색깔이 바뀌길 기다리면서 잡기만 하면 노란색이야. 자, 그러면 봐봐. 이게 결국 여기서 내가 만들어낸 이 식이 저 등식에 의해서 x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이게 3의 9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얘하고 얘하고 같다는 거니까 c의 세제곱은 2의 6제곱분의 3의 9제곱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c라고 하는 거 찾는 거잖아. 여기에 3분의 1승 붙여버리면 되지. 됐니? 3분의 1이 여기 각각 들어가면 결국 2의 제곱분의 3의 3승.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답은 뭐예요? 4분의 20. 됐습니까? 자, 12번, 3페이지 보세요. 자, 3페이지 질문 있니? 17번. 17번 또? 17번 말고 없니? 14번 또? 3번. 13번. 아니 15? 자, 13번 보세요. 살짝 안 했지. 살짝 안 했어. 자, 13번 보세요. 자,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지만 뭔가에 n제곱근이 나오면 니네가 절대 안 틀리는 방법은 이걸 보고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어떻게? x의 n제곱이 a다 라고 하는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담겨있는 정보가 뭐냐면 잘 봐.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지는 몰라도 n제곱하면 a가 되는 거야. 거꾸로. 그래서 이런 방정식 세운 거야. 됐니? 그래서 이 방정식이 주고 있는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 첫 번째 x는 n개이다. 첫 번째로 x는 n개입니다. 됐니? 근데 그 중에 실수인 것만을 이야기한다면 n이 짝일 때랑 홀일 때가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짝일 때면 x의 짝수 제곱을 해서 a가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때는 또 나뉘어지죠. a가 0보다 크면 2개, a가 0이면 1개, a가 0보다 작으면 없어. 홀수일 때도 마찬가지야. x의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세제곱이 a가 되는 거 생각해 보시면 a가 0보다 크면 1개, a가 0이면 1개, a가 0보다 1개, 무조건 1개야.
니네가 이 상태에다가 뭔가를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n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홀인지 짝인지가 중요하고요. a라고 하는 이 숫자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또는 0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 저 a 자리에 n 곱하기 n-4 얘가 하나의 숫자야. 의 세제곱근과 네제곱근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한대. 네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gn이라고 한대. 그럼 fn은 무조건 1이야. 무조건. 됐니? gn은 그때 달라요. 뭐가 다르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두 개일 수도 있고요, 한 개일 수도 있고요, 0개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건 뭐야? 이쪽이 크대. 그럼 나 뭐 찾는 거야? 이 새끼가 빵개인 거. 이 새끼가 빵개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음수인 거. 얘가 음수이려면 뭐 해야 돼? 0과 4에 대해서 함수값이 음수인 거니까 이렇게 돼서 1, 2, 3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6. 이렇게 푼 거고. 알겠니? 정확하게 홀수, 짝수, 양수, 음수로 구분해서 푸는 거야. 자, 다시 천천히. 얘는 무조건 한 개야. 얘는 두 개일 수도, 한 개일 수도, 0개일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쪽이 크다 했으니 결국 나는 gn이 0인 순간을 찾고 있는 것이고 무엇인가의 짝수 제곱근이 실수가 연계가 되려면 함수값 자체, 이 a 자체가 음수인 상황을 찾는 건데 n에다가 n-4 자체가 2차 함수처럼 생겼잖아. 맞지? n에 어떤 숫자가 돼 있다 일 거라고. 그럼 0과 4에 대해서 0 집어넣으면 얘가 0이고 4 집어넣으면 얘가 0이야. 그런데 음수가 되려면 1, 2, 3 자연수는 3개밖에 없는 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떠한 복잡한 수식이 나온다고 해도 여기 보통 이 자리에 복잡한 수식이 나와. 뭐 2차식 자체가 나올 수도 있고 3차식이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이 함수를 그리셔가지고 우리 도함수 부호 따지듯이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 구분하란 말이야. 물론 도함수로서의 의미를 갖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역할을 해요. 여기 있는 함수가 음수, 양수, 0인가 양인지 0인지 음인지가 중요하단 말이야. 개념적으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4번. 자, 선생님이 지금 풀어주는 것만 잘 집중해서 듣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한 번만 좀 막혔던 거 다시 풀어봐도 내일 모레 보는 시험에 3개는 더 맞출 수 있어, 얘들아. 니네 각자 지금 묻는 것보다. 알겠니? 거의 뭐 숫자만 바꿔서 들고 온 거야. 알겠지? 자, 그랬는데도 우리 반 꼴등하고 이러면은 할 수 없죠. 자, 보자. 할 수 없죠. fx가 2의 x-1제곱 더하기 bf. 그 다음에 gx가 로그 2의 ax-6 2. 잘 봐. y equal x 대칭이다. 자, 너무너무 유명한 센텐스죠. 뭐야? What is that mean? 0? 왜요? What is that mean? 알면 맞았겠죠? 제로걸. 영소녀. 어? 방금 뭐라고? 알면 맞아. 어. 근데요, 인서가 그 문법이 틀렸다는데요? 알아. 문법 맞네? I'm English man. 오케이? 쌤 블루스. 맛있긴 해. 자, 인버스 펑션이죠? 인버스 펑션 맞지? 왜 웃어? 인버스 펑션 맞는데. 인버스 펑션 맞잖아, 얘들아. 맞지? 네. 자, 그럼 얘하고가 역함수 관계라는 거야. 네. 자, 그런데 역함수 봐봐. 자, 잘 봐. 네, 부정. 잘 봐. 졸라 빨리 구해볼게. 오늘 메론 같아. 네. 아. 메론 같아. 자,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합이야. 메론 욕하지 말라고. 조용히 좀 해. 합이야. 자, 이거 내가 그대로 역함수 이 상태에다가 구해보시면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b 더하기 1이 되겠죠. 예. 자, 복수 한번 해봅시다. 잘 봐. 잘 봐. fx가 a에 x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n 이런 형태가 있다면 뭐 둘 다 더하기로 칠게. 둘 다 더하기가 있다면 이 친구의 역함수를 빨리 구하는 방법은 이 밑 그대로 가져오시고 이 플러스 n을 마이너스 n으로 집어넣으시고 이 플러스 m을 마이너스 m으로 갖다 빼시면 돼. 여기 있니? 아 뭘 오야? 다 해줬는데. 다 증명까지 해줬잖아. 해주셨어요? 처음 보는 점. 기억 안 나는데.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잘 봐.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 있어. 이거 역함수 빨리 구할 때 2에 이게 더하기 1이잖아. 네. x 빼기 1로 집어넣어. 빼기 3이잖아. 더하기 3으로 빼. 알겠어? 아 뭘 오아야. 증명 다 해줬는데 증명 다 해줬잖아요. 로그 하면서 맨 처음 할 때 뭐 역함수 해가지고 다 써줬다고. 아. 물론 기억. 자 봐봐. 물론 기억이 안 난다. 네. 기억이 안 난다 예를 들어. 그럼 구하시면 되잖아.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x, y 먼저 대칭해 줍니다. 자 역함수 먼저 x하고 y를 대칭시켜 주는 게 역함수니까 그냥 더하기 1 넘겨줘. 그러면 이 아이가 x 마이너스로 바뀌겠지. 그 다음 2 넘겨줘. 2의 x 마이너스 1제곱이 y 마이너스 3이지. 넘기면 플러스 3으로 빠져. 그게 역함수야. 근데 이거를 빨리 하는 방법이 그냥 부호 딱딱 바꿔가지고 해주면 된다고. x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부호 바꿔서 플러스 1 더하기 b가 있으니까 안에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b.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같아야 되네. 근데 이 새끼는 지금 이 새끼 뭐야? 이 개수가 a잖아. 네. x의 개수가 a잖아, 맞지? 그럼 나는 얘가 꼴보기가 싫어. 로그 2에 a로 묶어. x 마이너스 a분의 6이 되겠지. 네. 자 그런데 이 친구 자체가 로그 2의 a에다가 더하기 로그 2의 x 마이너스 a분의 6이 되겠지. 이게 같아야 되네. 그럼 a는 2가 나오고 이게 같아야 되네. 그럼 이게 3이니까 여기서 3 나오겠네. 됐어? 네. 됐니? 네. 자 물론 있잖아 얘들아. 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함부로 바깥에 빼면 안 된다. 원래라면. 왜? A가 지금 양수 증수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냥 AB 그냥 어떤 AB의 한만 구하라 돼 있잖아. 이거는 어떤 복잡한 로그 함수 자체에 어떤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상황을 따져가지고 푸는 게 아니고 이미 답이 정해져 있고 그냥 모양만 비교하라는 문제라서 그냥 무조건 징수 조건 성립할 거라서 그냥 뺀 거야 내가. 근데 그걸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죠? 이걸 집어넣어. 그러니까 어떨 땐만 막 해도 된다고요?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느낌이 오는 거야. 자 이걸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죠? 진짜야. 자 원래라면 예를 들어 니네가 풀었던 20번 같은 문제라면 이걸 함부로 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항상 진수 조건 따져가면서. 예. 자 근데 얘는 무조건 될 거기 때문에 왜냐면 그게 아니고서는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 몇 번이었죠? 17번 보세요. 자 모든 실수 x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실수 x 밑줄 치세요. 모든 실수 x에서 로그의 절대값 a-2 ax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3이 정의된대. 알겠습니까? 항상 정의된대. 예. 자 일반적으로는 x가 0보다 크다에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 이게 그냥 x만 들어가 버리면 x가 0보다 큰 것만 정의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항상 정의된대. 그러면 봐봐 선생님이 가르칠 때
이 네모 박스가 0보다 크면 된다 했거든요. 그럼 항상 네모 박스가 0보다 크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세모 박스가 자, 첫 번째 네모가 0보다 커야 되면서 세모도 0보다 크면서 세모가 1이 되면 안 돼. 자, 절대값이 껴있든 말든 뭐 절대값이 3개든 4개든 그냥 우리는 내 상관할 바가 아니야. 정확하게 그 통으로 들어가 있는 그 i가 0보다 크면서 1이 되면 1이 아니면 되는 거야. 그치? 됐습니까? 자, 일단 세모 먼저 내가 해석해 볼게. 자, 절대값 a-2가 첫 번째로 1이 되려면 예를 들어 1이 됐다고 생각해봐. 1이 되려면 a는 3이거나 a는 뭐야? 1이겠지. 맞지? 그러면 3도 아니면 되고 1도 아니면 되는 거야. 맞지? 얘가 1이 될 때라면 a가 3이고 1이니까 1이 아니면 되잖아. 얘가. 그럼 3도 아니고 1도 아니겠지. 이렇게 조건 하나 찾은 거야. 그 다음 얘가 0보다 크려면 이 아이가 0보다 크시면 되겠지. 그래서 자, 그러면은 얘가 0보다 크시려면 자, 다들 배우셨겠지만 a-2에 대한 절대값이 얘가 0보다 크려면 자, 절대값이 0보다 크면 어떻게 보니? 여기 얘가 예를 들어 원래 1이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얘가 1보다 크고 얘가 1일 때인 상황보다 크고 얘가 1일 때의 상황보다 마이너스 1일 때의 상황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절대값 벗기면서. 근데 얘는 0이잖아. 0이 될 때가 2잖아. 맞지? 2만 아니면 되는 거야.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큰 거거든요. 언제? 0일 때만 제외하고. 그러면 이 말 자체는 a가 2보다 크다 또는 a가 2보다 작다로 나오는 거예요. 부호 바꾸는 게 아니고. 즉 2만 아니면 되는 거죠. 됐니? 자, 그럼 내가 찾는 세모에 의한 답은 a는 2가 아니면서 1도 아니고 3도 아닌 거야. 그치? 즉 1, 2, 3이 다 안 돼. 1, 2, 3이 다 안 돼. 1, 2, 3이 다 안 되는 거야. 자, 이제 네모만 따지면 되겠네. 잘 봐. 자, 네모는 ax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3인데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얘를 2차 함수라고 보시면 안 돼. 모르는 거야, 정확하게. 왜? x 제곱 앞에 개수가 미지수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고. 얘가 0일 수도 있잖아. 즉 나는 어떻게 하겠다? a가 0일 때와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를 나누어서 생각하셔야지. 왜냐면 딴 이유가 아니고 x제곱 앞에 개수니까 그래프 개형이 달라지니까 그런 거야. 그랬니? 만약에 a가 0이어봐. 0, 0 집어넣으면 네모 이꼴 3이 나와서 항상 성립해. 네모 이꼴 3이 나와서 항상 성립해. 맞지? 그리고 얘네들도 피해가 1하고 2하고 3만 아니면 된다 했지. 0 이거랑 상관없잖아. 그지? 0 됩니다. 하나 정리. 됐어? 자, a가 0보다 커봐. 그럼 그래프 개형이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될 거야. 근데 이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항상 0보다 크려면은 이렇게 붕 떠 있어야 돼. 즉 이 모양을 대표하는 말은 모든 실수에서 붕 떠 있으면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하는 거야. 그럼 a제곱이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으면 되니까 여기서는 0보다 크고 a가 12보다 작다가 나온다고. a제곱 마이너스 12a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만족하는 거 뭐 있어요? 1, 2, 3 빼고 정수 찾는 거지. 정수 찾는 거니까 좀 보기 좋게 바꿀게요. 4부터 12까지 8개. 알겠니? 4 포함부터 12까지 8개가 되겠지. 됐죠? 자, a가 0보다 작아 보세요. 위로 볼록인 함수가 항상 0보다 큰 게
혹시 이런 그림입니까? 아니지. 자, 모든 시험아 뭐 한 거야? 그림 그리는 거. 이거? 그럼 되는 거. 모든 영보다 커야 된다고. 아. 영보다 커야 된다고. 이거 만족하는 거 없어요. 알겠니? 정확하게 없는 거야.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다가 위로 볼록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 절대로.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경우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없어. 그래서 답은 0과 8개 해서 답이 9개입니다. 9개가 답이 없는데요. 아니네, 죄송합니다. 네. 자, 이해되셨죠? 자, 근데 참고로 이거랑 똑같은 문제 있다잉. 연습. 잘 풀어. 알겠지? 뭐? 어? 아니 아니. 뭐? 아, 제로 걸 조용히 하네. 몇 번이 똑같은 문제인데요? 이거요. 아니, 몇 번이 몇 번이야? 자, 보세요. 아. 자, 다음 내일 페이지. 시험이라. 다 못했어요. 시험이다. 아, 두개 다 나왔어요. 자, 다음 페이지. 으이그. 자, 4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21번이요. 21번 또. 자, 19, 20, 21 다 해줄게. 왜 18번은 안 해주시는 18번 건가요? 너무 쉬워서요. 아, 진짜요? 18번은 A 좌표, B 좌표 찾을 수 있지. 진수 1될 때 얘들아, 로그 함수가 y축하고 만날 때는 진수 1될 때잖아. 함수값이 0이 되려면. 그럼 A 좌표, B 좌표 찾을 수 있어. 위C 좌표 찾을 수 있어. 왜? 위C 똑같잖아. 방정식 푸시면 되잖아요. 이거는 암산도 가능. 18번은. 자, 19번 보세요. 로그 200. 5단이라고. 자, 잘 봐. 로그 200의 정수 부분을 x라고 해.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소수 부분을 y라고 해. 맞지? 자, 그럴 때 10의 x제곱 마이너스 10의 y제곱을 계산하래. 자, 잘 보세요. 정수 부분 뭐야? 2. 그렇지. 왜 2죠? 세 자리라서. 세 자리라서. 누가? 여기 있는 이 i가. 고민하지 마라. 됐지? y는 뭐지? 빼기. 여기서 이걸 빼면 돼. 빼. 소수 부분을 구하는 방법은 정수를 빼는 거야. 그럼 y는 정확하게 로그 200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됐니? 끝났네. 10의 x제곱은 100. 맞지? 이거 하나를 합칠게. 로그 2지? 로그 여기 집어넣어. 빼기 2. 98. 선생님 왜 얘가 2예요? 야, 10의 로그 2가 뭔데 도대체? 이게 2 아니겠니? 응? 10의 로그 2가 2잖아. 선생님 왜요? 그게 로그의 정의야. 10을 2로 만들기 위해서 이 똑같은 걸 이렇게 따오고 로그의 정의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알겠니? 10의 로그 2가 2잖아. 자, 근데 보십시오. 꼭 밑이 10자리만 나오는 법이 있나? 잘 봐. 로그 3에 예를 들어 37이 나왔어. 그리고 이 문제가 이 친구의 정수 부분이 x고 소수 부분이 y고 마찬가지로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y제곱을 계산하래. 뭐 어떤 이거는 바뀔 수 있고 이런 형태의 답이 나왔어. 야, 이거 정수 부분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아? 답이 뭐죠? 3이지. 그 3인 걸 어떻게 알았니? 자신감을 가져. 3인 걸 어떻게 알아? 3은
세제곱보다 커요. 3의 세제곱이 27이고 3의 4제곱이 81이라서 그 사이는 뼈타는 거지. 네. 그럼 내가 여기에 이게 137이라고 해도 내가 구할 수 있겠지. 네. 즉, 이 미세 거듭 제곱근 중에서 이 정수가 나오는 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 사이 안에 있는 그 숫자를 찾는 거야. 됐지? 네. 그럼 x가 3이 되는 거고 이 y는 뭐가 될까 그러면? 로그 3의 37 마이너스 3이니까 27분의 37 뭐 이런 식이 되겠지. 이해됩니까? 이 소수 부분은 로그 3의 37 마이너스 3이잖아. 이 소수 부분은 로그 3의 37 마이너스 3인데 이게 27로 깔리잖아. 그렇지? 그럼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 그럼 답은 뭐야? 27분의 37만 남는다고. 만약에 이런 문제였으면은 27 마이너스 27분의 37 이런 해괴망측한 답이 나오는 거지. 물론 이건 내가 그냥 막 쓴 거라 그런 거고. 논리는 그렇다는 거야. 논리는 정수 부분은 숫자가 정해져 있으면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고 그 정수 부분을 빼주면은 소수 부분도 쉽게 얻어낼 수 있다는 거야. 됐지? 됐습니까? 자, 20번 보세요. 자, 두 함수 같은 걸 고르래. 기억 고르는 사람은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발바닥 한 대 맞아. 왜요? 왜 발바닥이죠? 잘못했으니까. 자, 선생님이 누차 매번 강조합니다. 범위. 기억은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함수는 무조건 로그는 정의역 따져야 돼. 근데 fx는 x가 0보다 크다가 정의역이야. gx는 x 제곱이 0보다 크다가 정의역이야. 애초에 다른 함수야. fx 그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져요. gx 그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져요. 알겠습니까?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2 로그 x가 될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2 로그 마이너스 x가 되는 함수란 말이야. fx는 처음부터 2 로그 x밖에 없고요. 어떻게 이게 같습니까? 됐니? 됐죠? 네. 자, 니은 같죠? 왜 같죠? fx의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다야. gx의 정의역은 루트 x가 0보다 크다야. 루트 x가 0보다 크려면 루트라고 하는 제곱근의 성질 때문에 x는 0보다 크다로 제한돼. 루트는 음수일 수 없어. 따라서 같은 정의역이야. 그럼 그 안에서는 루트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로 바깥으로 나가면 모양이 같기 때문에 같은 함수입니다. 됐지? 자, 디귿 봐봐. fx는 x가 0보다 크다야. gx는 루트 x 제곱이 0보다 크다야. 루트 x 제곱이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얘가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얘는 정확하게 절대값 x랑 같은 말이란 말이야. 절대값 x가 0보다 크다가 돼서 오히려 얘는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돼. 둘 다 공존할 수 있는 함수란 말이야. 디귿 자체는. 그래서 디귿 틀렸어. 아시겠죠? 자, 굉장히 쉬운데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쉬운데 굉장히 이론적이고 중요한 문제야. 그래서 선생님이 실어 놓은 거야. 자, 그 다음 21번 보세요. 자, 21번 선생님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 열심히 줄기함수 들으셨으면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야. 맞지? 예. 맞지? 자, 21번 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x 플러스 4는 fx다 라고 보시면 주기가 4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4가 아니다. 알겠지? 아직은 몰라. 자, 나와봐봐. 0과 2에서는 2의 x제곱이고 2에서 4까지는 2의 4 마이너스 x제곱이야.
뭔가의 배수가 주기의 배수가 4가 되려면 1이나 2나 이런 식이 될 텐데 0에서 2까지 2에서 4까지가 함수 모양이 달라. 그럼 주기 그냥 4야. 자 보세요.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0에서 2, 이렇게 0에서 0, 0, 0, 0, 0, 0, 0 이렇게 그려진 게 2의 x제곱이고 2의 4-x제곱은 2부터 4까지니까 정형이 자 2 집어넣으시면 2의 제곱이 나오고 4 집어넣으시면 2의 0제곱이 나와서 정확하게 얘가 이렇게 뒤집어진 y값이 같은 한 서클이고 가에 의하면 이 4칸짜리 모양이 반복된다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가는 함수가 쭉쭉쭉쭉쭉 뻗어나가는 모양이네요. 자 주기가 4면 선생님이 정확하게 함수값 자체를 4로 나눈 나머지를 보시라 했어요. 자 기억 보세요. F8은 4로 나눈 나머지가 뭐죠? 0이죠. 그럼 F 0이 나면 돼. 3이지? 자 니은 곡선 y = fx는 x = 2k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잘 보세요. 야 여기가 2야. 여기가 6이야.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야. 그치? 자 그런데 k는 자연수면 x = 2k에다 k 자연수 집어넣어봐. 그럼 2, 4, 6, 8 이런 것들이 대칭축의 역할을 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됐니? 참인 거 알겠니? 자 물론 모든 대칭축이 이겁니까? 라고 하면 틀렸어. 왜 왼쪽들도 있잖아. 음수 쪽도 대칭축의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죽을 때까지 뻗어나간다면 알겠어? 자 얘들아 봐봐.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난 얘를 대칭축으로 할래 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정확하게 적으면 얘가 되니까. 얘를 대칭축으로 할래 맞는 말이야. 얘도 맞는 말. 네. 얘도 맞는 말. 졸라 많아. 다 대칭축의 역할을 선생님이 지금 그린 이 점선들은 다 대칭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x = 짝수 모양이 대칭축의 역할을 하느냐는 거잖아. 참이죠. 알겠니? 대칭축 역할 맞잖아. x = 2도 그렇고요. x = 4도 그렇고요. x = 6도 맞다고. 알겠지? 근데 모든 대칭축은 x = 2k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야. 왜? 모든은 아니거든. 하지만 이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맞거든. 마치 2, 4, 6, 8은 짝수입니까? 라고 하면 네 맞아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10, 12, 14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주영아 네가 아까 물어본 게 이거지? 네.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0에서 12까지 fx는 2인 모든 x의 값은 36이다. 잘 보세요. 대칭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 이야기할 때 잠깐 흘려가듯이 이야기했는데 대칭성이 증명이 되면 뭐가 좋냐면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어 만나는 이 x 좌표들 있지. 네. 얘네 이렇게 이거 다 더하래. 예를 들어 더하래. 그러면 이네 여기 이거를 다 더할 생각하지 마. 바보야. 딱 개수가 대칭되는 거 찾아. 하나, 두 개. 이거 봐봐. 얘를 예를 들어 대칭축으로 삼으시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이 친구에 대해서 각각 대칭인 관계잖아. 그러면 요 두 개 정점이 얘고, 요 두 개 정점이 얘고, 얘 두 개 정점이 얘고, 얘 두 개 정점이 얘란 말이야. 정점이 아니고 중점이요. 얘 두 개 중점, 얘 두 개 중점, 얘 중점들이 다 같은 x값이라고. 다시 말하면 얘랑 얘랑 합이 이거 2배. 얘랑 얘랑 합이 이거 2배. 얘랑 얘랑 합이 이거 2배. 얘랑 얘랑 합이 이거 2배라서 정확하게 대칭축 곱하기 점의 개수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돼. 자 보시면 잘 봐. 우리가
자, 필요 없고 이건 나중에 삼각함수 할 때 할 거야. 삼각함수 할 때 자세하게 할 거니까 이 문제만 한번 보자. 0에서 12까지 fx는 2인 모든 x값 물어보잖아. 자, fx가 2가 어디야? 이런 거지. 근데 12가 어디냐면 여기가 8이니까 이렇게 한 번 더 사이클 돌면 여기가 10이거든요. 맞지? 그럼 네가 찾고자 하는 합은 뭐야? 얘 이렇게 합이지. 됐어? 근데 여기가 어디야? 6이지. 6자리가 몇 개 있는 거랑 같아? 6개 있는 거랑 같아. 그래서 36. 알겠어? 왜요? 선생님 왜요? 봐봐. 야, 기니디가 다 연관이 돼 있다고. 좋은 문제들은. 니은은 뭘 주는 거냐면 대칭 축을 준 거야. 야, 니네 이런 것만 대칭 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도 대칭 축이고 이런 것도 대칭 축이야. 이렇게 생각을 주시면서 이 빨간 두 개가 6-A, 6 플러스 A로 보시면은 얘가 6-A면 얘가 6 플러스 A일 거 아니야. 그럼 이 두 개 합치면 12일 거거든요. 그게 바로 6 곱하기 2거든. 얘를 6-B, 6 플러스 B로 보시면 두 개 곱하면 10이잖아. 그게 대칭축 곱하기 2거든. 마찬가지고 6개잖아. 정확하게 쌍을 이루고 있잖아. 그럼 대칭축 곱하기 6으로 가시면 그냥 합이 나온다는 거야. 삼각 방정식에 굉장히 삼각 함수 풀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주기 함수를 다룰 때, 대칭인 함수를 다룰 때 기본적으로 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물론 선생님 저는요 그렇게 하기 싫어요. 1이고요 3이고요 또 이 함수를 찾으시면 잠깐만 주기 5 7 9 11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걸 다 더했어. 답은 나와. 답은 나오지 당연히. 그러지 마세요. 알겠지? 뭐 이렇게라도 푸시면 잘한 건데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아름답게 풀 생각을 해야지. 그게 자꾸 연습하다 보면 니네가 시험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 다음 22번 보세요. 와, 나도 재밌었어. 갔다 오세요. 자, 22번. 자,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자, 로그 함수, 지수 함수 가지고 문제 푸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y 이퀄 1선 또는 y 이퀄 x 이런 것들을 항상 신경 쓰면서 그리라 했어. 잘 봐. 네. 여기가 1이잖아. 여기가 1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y 이퀄 1선의 도움을 좀 받을게. 그 다음에 y x 이퀄 1선의 도움을 좀 받을게. 그러면 얘를 지나는 게 y 이퀄 x지. 항상 니네가 그릴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림을 그리세요. 자, 그래놓고 우리가 지금 그려야 되는 거는 y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4야. 뭔데? 너무 별로야. 뭐야, 나 종이 따왔었는데. 자, 비율을 좀 줄일게. 미안. 나는 안 그랬어. 그럴 줄 알았어. 멀리 내다봤구나. 뭘 멀리 내다봐. 쌤 맨날 잘못 그리셨어요. 네? 저번에 저도 화장실 갔다 왔어요. 갔다 와. 얘가 y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4지? 맞아? 자, 그럼 y 이퀄 1선하고 만난 얘가 어디야? 여기 3이겠네. 뭐 쓰일지 안 쓰일지 나도 몰라. 알겠니? 쓰일지 안 쓰일지 나도 모르는 거야. 그냥 해놓고 가는 거야. 항상 푸는 방식이 똑같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그려야 돼? 마이너스 로그 2x. 자, 내가 그리고자 하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 2x야. 자, 근데 얘는 로그 2분의 1의 x랑 같은 거야. 로그 2분의 1의 x는 x 좌표가 2분의 1이 되면 y 이퀄 2를 지나. 그러면 얘의 절반인 이 2분의 1을 지나게 하면서 내려오는 뭐 이런 함수가 그려진다는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그려야 되는 것이 y 이꼴 자, 빨간색은 y 이꼴 3의 마이너스 x 제곱이야. 3의 마이너스 x 제곱 3의 마이너스 x 제곱은 정확하게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 되겠다는 거지. 됐니? 자, 그래놓고 문제에서 보시는 걸 보면 이 직선하고 만나는 것이 로그하고 만나는 걸 먼저 명명 내렸네. 얘가 x1, y1이고 얘가 x2, y2래.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꼬라지를 보니까 자, 기억을 보시면 x1과 y2를 비교하고 있네. 자, 잘 봐. y2는 이 지수 함수하고 만나는 점이고 직선하고 됐니? x1은 로그 함수하고 만나는 점이야. 됐어요? 자, 근데 니네가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어. 엄청 중요한 건데 이 i가 뭐냐면 y 이꼴 x 대칭인 함수예요. y 이꼴 x 이미 대칭되어 있는 함수. 이게 수직일 거 아니야. 수직이면 선대칭되어 있는 함수예요. 됐어? 자, 나는 쟤를 이용할 거야. 괜히 준 게 아니지. 자, 보세요. 잘 봐. 로그 2분의 1의 x지? 이 친구의 역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왜냐면 얘는 지금 로그하고 만나는 거고 얘는 지수하고 만나는 건데 대충 비교가 좀 힘들어. 근데 이 친구의 역함수가 2분의 1의 x제곱일 거 아니야. 근데 얘들아 이거 생각해봐. 지수함수 입장에서 밑이 1보다 작을 때 밑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급격하게 깔리는 거거든요. 밑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게 10분의 1의 x제곱이면 얘는 한 2분의 1의 x제곱쯤 된다는 거야. 작으면 작을수록 바닥에 깔려. 근데 나는 이 친구의 역함수 구할 거야. 왜냐면 이걸 같은 라인으로 몰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2분의 1의 x제곱이잖아. 이 친구 역함수가. 2분의 1이 작니? 3분의 1이 작니? 3분의 1이 작지. 그럼 2분의 1의 x제곱을 그린다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이 친구의 대칭점을 찍을 건데 함수가 더 위에 찍힌다는 거야. 빨간 색깔이 3분의 1의 x제곱이잖아. 더 위에 있다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 함수 자체가 대칭의 역할을 해서 이 점이 x1, y1이면 얘하고 만나는 이 점이 y1, x1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항상 이렇게 풉니다. 모든 문제가. 지수하고 로그를 따질 때는 역함수인 걸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y 이꼴 x하고 문제에서 주어지는 이 함수 정확하게 이 점이 옮겨오면 이 점으로 오게 돼. 자, 보십시오. 이 점이 y1, x1이야. 이 점이 x2, y2야.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x1과 y2지. y2는 여기 있어. x1은 여기 있어. 여기. 얘가 x2고 얘가 x1이고 얘가 y2야. 당연히 기억은 참이네. 이만큼이 x1, 이만큼이 x1, 이만큼이 y2. 자, 조금 보기 좋게 바꿔버리면 이런 거야, 얘들아. 잘 봐. 3분의 1의 x제곱이 이 직선하고 만나는 게 여기 있으면 이게 3분의 1의 x제곱이야. 그런데 원래는 로그 2의 x가
로그 2분의 얘가 뭐 좀 모양은 이상하지만 로그 2분의 x 제곱이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의 역함수인 2분의 1의 x 제곱은 얘 교점을 똑같이 지나긴 하는데 좀 더 위에 지난다는 거야. 이렇게 위쪽에 생긴다는 거야. 밑이 작으면 작을수록 깔리니까. 그럼 얘가 x1, y1 이상 이 점은 정확하게 얘는 y1, x1으로 찍힌다는 거지. 얘는 x2, y2고.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의 y값 높이 비교하는 거니까 얘가 크다는 거죠. 됐니?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자, 니은은 x1, x2 크다 y1, y2인데 자, 이거 같은 문자끼리 몰아줄게. 넘기세요. y1 분의 x1 넘기세요. x2 분의 y2 넘길 수 있는 이유는 x와 y들이 다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안 바뀌는 거야. 됐니? 이렇게 분수꼴로 바꾸시고 나면 이게 선생님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 기울기로 보여요. 기울기로 보여. 어떤 기울기로 보이죠? 빼기 0, 빼기 1. 즉 얘네는 0,0과 y1, x1인 이 점 사이의 기울기 0,0하고 x2, y2가 이루는 이 점 기울기 빨간색. 당연히 파란색이 크네요. 얘는 참. 됐어? 저런 분수 형태는 선생님이 무조건 기울기로 보라 했습니다. 됐죠? 그리고 선생님 이 상태로 면적으로 보면 되지 아니야. x하고 y들이 만나야 면적을 이루지. x들끼리 y들끼리 이루어져 있으니까 나눠서 같은 한 세트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마땅한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 디귿 x1 더하기 x2가 4보다 크냐? 그냥 차이입니다. 자, 왠지 한번 보세요. 이런 문제들은 니네가 학교 시험에 풀게 되는 이런 지수 로그 함수 이런 활용 문제들은 거의 99.9% 모의고사 기출일 확률이 커. 그리고 그거 숫자만 바꿀 확률이 커요. 알겠니? 시중에 있는 2학년부터는 수원, 수투, 니네가 뭐 확통, 기하 뭐 모든 2학년부터는 직접적인 수능 출제범이기 때문에 모든 시중에 있는 뭐 센이나 RPM이나 또는 마플이나 그 어떤 교재들도 다 모의고사 문제를 따온단 말이야. 학교 선생님들은 물론에 다 시중에 있는 문제들을 참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개발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알겠니? 왜? 이미 몇십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기출이 쌓여있어. 근데 그게 니네 입장에서는 잘 된 일이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어떤 예를 들어 뭐 단원이 추가된다 해봐. 그럼 니네 돈 주고 문제집을 사도 돈 주고 못 사. 일본에 있는 문제 뽑아오거나 중국에 있는 문제 뽑아 번역해가지고 뭐 그렇게 사서 풀어야 돼. 아니 실제야, 실제로. 근데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엄청나게 기출이 쌓여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고 변형 문제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모의고사 문제, 기니디 문제는 다 보시면 다 논리가 이어지게 돼 있어. 논리가. 그러니까 하나의 답지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있는 걸 빵꾸 뚫어놓고 이걸 기억으로 힌트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운데 있는 걸 니은으로 뚫어놓고 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결론쯤에 되는 거를 디귿으로 주는 게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야. 빈칸 뚫어놓고 맞추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야. 항상 디귿이 막히면 기니를 활용해 얘들 알겠지? 자 보세요.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기역에다가 좌변 우변에 x2를 더해볼게. 기역에다가. 근데 x2, y2는 정확하게 이 직선 위의 점이죠. 그거 넘겨. x2 더하기 y2는 뭐야? 4지?
알아서 차입니다. 알겠니? 거의 이런 식이야. 알겠어? 마지막 뭐라고 했어? 다시 마지막. 다시 x2, y2, x1, y1은 항상 이 직선 위의 점이지? 집어넣으면 참이지. 내가 이 부등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좌변으변에 x2를 집어넣겠다. 더하겠다. 얘가 는사로 바뀌죠. 는사. 그게 디귿이죠. 됐니? 거의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보세요. 자, 23번 보시면은 선생님 너무 많이 풀었다, 그치? 자, 로그 x 정수 부분이 자, 정확하게 이 문제 내일 나옵니다. 감사. 정수 부분이 2야. 일단 문제 풀어주고 다른 표현법들을 알려주고 끝낼게요, 오늘. 네. 자, 5분 안으로 끝나니까 힘내세요. 자, 로그 루트 x하고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야. 얘들아,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모든 실수 x 곱 찾는 거거든요. 자, 잘 봐. 이 유형은 크게 나누면 소수 부분이 같다 문제. 그 다음에 더해서 1이다 문제가 있지. 맞지? 소수 부분이 같은 거는 그냥 빼서 정수다 풀면 그냥 깔끔하게 풀려. 근데 이런 합이 1인 거는 주의할 점이 있어. 주의할 점이 있어. 샬라 했을 때 로그 x가 최종적으로 어떤 3 이런 게 나오면 답에서 빼줘야 돼. 왜? 소수 부분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야. 소수 부분이 0이었던 형태라고. 알겠니?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는 합이 1이 되려면 얘가 0, 예를 들어 이 친구의 소수 부분이 0이면 나머지 소수 부분이 1이란 건데 그 소수라고 하지 않거든. 그래서 정수, 우리가 푸는 방식이 정수다라고 하는 결론을 통해 푸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정수는 만족하지만 소수 부분의 합이 1인 거는 아니란 말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자, 보세요. 일단 첫 번째,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2다는 선생님이 엄청 많이 강조했지만 부등식을 주는 거라고 누차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수 부분을 주는 거는 부등식을 주는 것이다. 알겠니? 네. 자, 그 다음 얘하고 합이 1이래. 이 친구 뭐죠? 2분의 1 로그 x지. 얘는 2 로그 x지. 그러면 더할게. 2분의 5 로그 x가 뭐라는 거야? 얘가 정수일 거 아니야, 정수. 예.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정수가 되려면 이 모양이 정수라는 거니까 여기서 2분의 5배를 하자고. 그러면 얘는 크거나 같다 5, 작다 2분의 15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5, 6, 7이 있는 거지. 맞아?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써볼게. 첫 번째, 2분의 5 로그 x가 5인 상황이 있을 것이고 나는 x를 찾는 거니까 는 6일 때, 는 7일 때가 있을 거야. 맞아? 얘가 5가 되려면 정확하게 5, 5 약분돼서 로그 x가 2야, 얘들아. 2. 자, 생각해봐. 이거 다 탈락이야. x에 이거 포함시키면 안 돼. 엄청 많이 바뀐다. 왜 안 되죠? 로그 x가 2잖아? 그럼 얘 1이고 얘 4라는 거거든? 둘 다 소수 부분이 빵인데 어떻게 합이 1이 되겠니? 안 되는 케이스라고. 정수는 맞지만, 내가 풀고 있는 정수인 케이스는 맞지만 처음 조건에는 모순이란 말이야. 이런 거 빼줘야 된다고. 소수 부분이 같아서 빼서 점수를 할 때는 그냥 그딴 게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하면 돼. 왜? 알파 0,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같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건 합이 1인 경우는 하나가 0이면 하나가 1이라는 소리인데 이 1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1 때문에. 소수 부분이 0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1일 수는 없는 거야.
우리가 이 평균공할 때 n 플러스 알파라고 하셨을 때 이 알파의 범위는 정확하게 알파에서부터 1보다 작다야.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하나가 0이면 하나가 2거라는 뜻입니다. 똑바로 알고 보세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럼 로그 x가 결국 5분의 12가 될 거고, 그럼 x는 10의 5분의 12제곱이 될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로그 x가 5분의 14제곱이니까 x가 10의 5분의 14제곱이 될 거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시는 거는 그 두 개를 곱하래. 그럼 10의 5분의 26제곱이 그게 바로 A야. A. 그럼 여기에다가 로그를 씌우라고 하시는 거니까 답은 5분의 26, 답은 31이 되겠네요. 됐니?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그냥 이걸 바로 더하고 그걸 답으로 마무리할 거야. 왜? 생각해봐. 어차피 곱한다는 거는 여기 이 x1, x2인데 곱하는 거는 이 x1과 x2가 곱한 형태가 필요한 거거든. 이게 x1, x2잖아. 그걸 내가 x1, x2라 하시면 그럼 이거 더하면 되는 거거든. 5분의 26이잖아. 로그 x1, x2 찾는 거잖아. 결국 문제 형태가. 그럼 그냥 5분의 26이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좀 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여기서 답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어. 알겠니? 자, 같은 말이 뭐가 있죠? 정수 부분 같은 말이, 정수 부분에 대한 같은 말이 가우스가 있습니다. 맞지? 그 다음에 소수 부분에 대한 표현. 소수 부분에 대한 표현은 진짜 중요하다. 이거 가우스 로그 X. 이게 소수 부분에 대한 표현이야. 맞지? 네. 이거랑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방금 하고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문제 준단 말이야. 예를 들어. 자, 봐봐. 괜찮아? 어떡해. 힘을 내. 뭐예요 저거? 나 힘을 내도 약간 이런 거. 자, 얘들아 이거 봐봐. 똑같은 문제를 지금 23번하고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주면 애들이 사지가 굳어. 어? 왜 이렇게 표현이 장난이에요? 아니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주면 사지가 굳는다니까? 어려워 보이잖아. 네. 아니라고. 걱정인 척하지 마. 그러니까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읽으시면 되는 거야 그냥. 알겠어? 네. 얘하고 소수 부분의 합이 얘기란 건데 또 어떤 문제는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럼 또 사지가 굳는다니까? 이건 뭐하란 이야기야? 로그 루트 x하고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빼란 이야기라고 그냥. 아. 뭐야? 아니 뭐야? 아, 자, 오늘부터 잘 하시고요. 네. 숙제는 오늘 삼각함수 그래프 앞부분 뭐시야 카톡으로 나한테 보내줄게. 자, 쉬세요.